안녕하십니까. 카입니다. 제이입니다. 유라입니다. 조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인데, 혹시 공감돼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듣고 조금 놀랐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떠한 성공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능력이. 그치. 네. 물론 이제 직원으로서의 능력은 좋겠죠.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회원님들 오면은 이게 목표가 없으면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만약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이러는데 목표가 확실한 그런 분들은 좀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혹시 면에서는 목표가 엄청 중요하구나. 저도 권상우가 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네. 뭔가 딱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 향해 달려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축구 선수가 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 근데 막 목표가 엄청 높은 목표가 있으면은 막 뭐 EPL도 가고 막 그렇게 좀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다? 근데 또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면은 이게 또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좀 어느 정도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 얘기도 여기 좀 나오긴 한데 목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목표 그러니까 약간 이거지. 목표랑 능력 중에 뭐가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성공하려면 능력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능력을 좀 더 중요시하고 근데 여기는 능력보다는 목표 설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일단 목표를 가지면 능력이 없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능력도 좀 늘고 능력치가 좀 늘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뭐 어떻게 그래야지. 보면 뭐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난 저거 되고 싶어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자기도 레벨을 하면서 그 능력도 향상되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손흥민도 처음부터 물론 약간 걔들 처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손흥민 막 득점왕하고 처음에 그러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레버쿠젠 처음에 초창기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일단은 목표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들 막 명확한 목표는 있고 명확한 목표. 이게 명확한 목표. 여기서 네. 이 책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묻는다. 당신의 5년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계속 대반복해서 계속 물어. 우리 얘기했는데 100억. 어쨌든 돈 모으는 거.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변화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거든?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외부 변화가 있으면은 그거에 막 대응하느라고 그거에 따라가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막 사는데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 우리 생각. 저는 그거 엄청나게 공감? 공감해요. 왜냐면 근데 사실 외부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를 바꾼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환경에 따라 맞춰서 제가 그런 거를 하는 거지. 그게 바꾼다라기보다 생활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지. 아.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 뭐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안 좋은 상황대로 살고 현재 안주해서 약간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냥 환경에 따라서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 근데 여기는 그냥 나 자신부터 바꿔서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죠. 외부는 사실 이게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자신만 굳건히 이제 닦아놓으면 이제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굳건히 이제 나갈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뭐 외부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까? 그걸 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주는 살면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훈훈하면서 그냥 맞추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이건 약간 가치관에 따라. 그치, 그러니까 사람 성향도 근데 있고. 그게, 맞아요. 근데 또 그게 그냥 무난한 삶을 사는 맞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게. 사실 저도 그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성향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공무원이 돼서 그냥 그 매일 뭐 나가서 일하고 그게 맞으면 그냥 근데 뭐 사업을 하고 리스크를 막 하고 하는 사람이 맞으면 또 그쪽 가는 거고.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망이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풍풍나이네. 조금 모아두면 백도죠. 그래서 여기 하나 어떤 유명한 도시 계획을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뭐 시카고, 뭐 볼티모어 등을 도시 계획한 다니엘 버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한 걸 한번 말할게.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라. 여기서는 이제 작은 계획은 세우지 마라. 오. 작은 계획에는 사람의 피가 끓게 하는 마법의 힘이 없다. 보다 큰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원대하게 한 후에 일을 하라. 꿈을 작게 가지 말라는 그건가요? 저는 방금 딱 했을 때 약간 오해한 게 저도 세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꿈을 크게 가자. 작다는 게 작다는 게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아까 약간 좀 실현 가능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책은 강조하기를 막 엄두도 못할 그거를 생각을 해요. 아까 100억처럼.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더 봐야지. 뭐 1조 막 이렇게. 아니, 제가 봤을 때 엄두 못할 건 1조 요 정도 같고, 진짜 그래도 솔직히 100억이 진짜 엄청 큰 돈이지만, 솔직히 그 정도 꿈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한 50억 이렇게 60억 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그거라도 벌면 얼마나.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꿈을 크게 가져야지. 맞아. 그거에 한 절반이라도 가면 솔직히 성공했다. 약간. 그죠.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하는 거네. 좀 크게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아까 어떻게 생각해? 조금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하시면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 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이거는 나랑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러면 만약 제가 이제 범스탠드가 되고 싶다. 약간 이거 놓고 이제 꿈을 크게 가지면 하다가 이건 진짜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가지면.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다는 거는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조금. 맞아. 이게 좀 현실이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걸 좀 그리고 믿고 좀 나가야지. 막 예를 들어 뭐 범스테드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럼 그게 그냥 되고 싶다가 아니라 여기가 말한 게 피를 끓게 하는 정도로 그게 있어야 돼 진짜. 그러면 막 그 사람이 한 뭐 루틴 다 따라하고 뭐 먹는 것도 뭐 자고도 꿈에서도 그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해야 돼. 수염도 맡기고. 하고 막 그러면 그렇게 가지기 낫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하지 못하더라도 얻는 게 더 많으니까 맞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짭씹어. 그래서 보면 어쨌든 내용이 다 큰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다 담대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계속 강조하는 게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담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뭐 김연아라든지, 그러니까 김연아가 초창기 때 뭐 올림픽 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아무도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다 이뤘잖아. 박태환 얘기도 나오고 다 성공을 했다. 뭐 박태환은 또 얼만큼 막 훈련했고 그런 것도 얘기 나오고, 여기는 또 어떤 회장이 얘기한 게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생각해?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질이 없어도, 보디빌더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없어도 목표가 있으면은 이제 성공한다는 거지. 소질도 중요하긴 한데 성공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상위 뭐 1% 뭐 10% 안에 드는 거지. 성공의 만약에 기준을 따지면. 근데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절대 뭐 노력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책에 있는 맞아요. 그런 거에 집중해서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능이 있어? 저요? 저는 없었죠. 그래도 꽤 잘했잖아. 아니죠. 저는 그래도 그 참고 중간만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참고.
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참고 했어요 그냥. 해야 그러면 되니까. 재능이 딱 거기까지다. 네, 저의 재능은 저는 공부로서의 재능은 없는 거예요. 아, 본인은 그래도 그렇게 네, 평가를. 저는 무조건 다른 쪽으로. 그래도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 이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생각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 좀 더 한 3시간을 매일매일 1시간이라도 더 하면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성적이 훨씬 그러니까. 전보다 평균적으로 한 10점, 20점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를 그게 안 돼. 안 돼요. 뇌에서 이해됐어. 그냥 차단됐어요. 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서로 싸운 거는 한쪽 가능하겠다. 근데 여기 안 된다. 하지 말라. 네 몸이 지금 필요하다. 네 뇌가 필요하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 사람들이 딴 거에 예를 들면 제가 레고를 막 조립하는 걸 좋아하면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것도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못 할 수도 있잖아.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각자 재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부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좀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회가 굴러가니까 다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는 머리를 잘 자르고 누구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각자 역할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나 사회가. 그럼 또 동의? 네, 저도 그건 동의해요. 약간 그리고도 방금 말한 대로 약간 공부도 저도 똑같거든요. 공부는 재능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맞아. 그러니까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능보다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작게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목표가 있으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된다라는 거지. 이 책 내용은.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재능이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한 공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맞아. 그래서 여기는 J라고 하죠, J. 계획형. 그래서 어떤 사람 인터뷰가 했는데 여기는 나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공부도 못하고 했지만 신께서는 나에게 좋은 재능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목표 세우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집중하는 자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재능이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약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남김없이 바치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대.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능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근데 그 재능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이 책에서는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를 아껴두지 마라.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달란트는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는데 5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야. 어쨌든 우리 얘기자 세부적인 거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네. 목표. 이 목표라는 게 5년 후에.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중간에 이게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맞아요. 금방 초심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목표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좀 다시 좀 생각하게 하는 맞아.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변화할 수도 있고 근데 목표는 딱 그죠. 고정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근데 변화할 때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내가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도 맞아.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원인을 찾게 되니까 확실히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목표는 가장 위대한 재능이다. 그건 또 공감하고 네, 목표 세우는 것도 재능이죠 뭐. 가장 위대한 재능이고 누구나 갖고 있대. 목표를 세우는 재능을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세운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무나 되게 말하죠. 능동적이잖아요. 능동적. 그죠. 한마디로. 근데 사실 수동적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맞아. 주어진 대로 사는 그런 사람도 많아서 누구나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라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동의는 잘 안 돼요. 아직은. 그리고 재능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재능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 근데 그러네. 그것도 그렇지. 재능이라는 거는 좀 그치. 남들보다 뛰어나야 재능인데. 보편적이면은 재능이 아니지. 맞아요. 번역 잘못했네. 누구야 이거 잠깐. 좀 애매한데요. 그러네. 근데 여기는 무슨 김연아와 박태환은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기에 정상에 올랐다. 뭐야 이거 스윙스예요? 스윙스? 스윙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우사인 볼트가 동의해? 우사인 볼트나 그런 사람들이 천재는 아닌데 천재죠. 재능이 있는 거죠. 그 분야에서 진짜 상위 0.001%의 재능이 있는데 또 목표도 가지고 거기서 있네. 목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가 노력에 이제 플러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재능이 없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목표가 완전 막 피가 끓고,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피가 끓는 그런 막 진짜, 미치겠다 이거. 그거. 그럴 만한 그 목표인지, 그게 궁금해. 그래야지 그게 그게 성공하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랑 박태환이가 다, 네. 우승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목표가 없으면 솔직히 행동도 안 하잖아요. 그럼 각자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지금부터 그게 있어야 되거든. 아, 있죠. 있어. 예, 피가 그러니까 끓어요? 저는 피가 제가 그냥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싶다. 저는 그게 있거든요. 진짜 막 갈망을 하고. 갈망해요. 피가 끓어요. 그죠. 뭐 피 어디서 끓여야 돼?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있어요. 진짜 원하는. 맞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하는 맞아. 거죠. 네.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이 갈망해요. 중요하게 그런 삶. 늦었을 네. 때가 지금이니까 지금 맞아요.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쉽지는 않지. 계속 막 하루하루 계속 막 그 생각만 하고 막. 그렇죠.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 않지. 일상생활도 있는데. 그렇죠. 항상 화나 있을 것 같은데.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듯이 네, 그쵸. 계속 민감하고. 로이드 레이지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확실히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체력이 있거든. 음. 약간 나이가 들면 그 열정도 체력이 안 돼서 열정을 포기해. 약간 그런 거. 그럼 그렇지 혹시 여기 다른 얘기지만 뭐 후회는 없나? 막 빨리 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근데 더 젊었을 때부터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후회받자 필요가 없고 후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굳이 다 후회를 먹고 후회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뭐 지금 해야 한다고 해도 형 T예요? T는 근데 나는 F인데 가끔씩 T 성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나는 항상 하면 F가 나오고 방금 말투가 T인데 그냥 딱 나와 같은 생각이. 저는 100% T거든요. 몇 퍼센트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완전 100% 그러니까 F하고 T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F가 약간 높은? 약간? 그래요? 근데 T도 있고. 형 T예요. 아무튼 뭔가 미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결론은 쉽지는 않고. 그죠? 형 혹시 그러면 뭔가에 미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막 아직은 예전에는 막 나는 이제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비쳐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만큼 열정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듣고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막 피가 끓을 정도 그게 있나? 그래서 되게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놀란 거지. 근데 뭔가 어렸을 때 열정은 진짜 뭐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이제 순수한 그런 열정은 맞아, 지금은 맞아. 이제 커가지고 좀 현실적인 걸 많이 맞아, 생각하게 현실적인 열정. 네, 맞아. 옛날에는 못 모르고 약간 뭐야, 나 박지성처럼 될 수 있어. 맞아, 될 수 있어. 해야지. 근데 지금은 조금 현실을 고려하면서 그 목표를 나아가는 약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들면 어쨌든 시간이 더 없어지잖아, 그지? 점점. 시간도 없어지고 맞아. 아니 열정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도 그렇고, 뭐 여기는 뭐 50대에서 시작, 60대, 90대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막 50대에서 막 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저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동의하지 않고 약간 그러긴 한데. 맞아. 어쨌든 약간 좀 젊었을 때 하면 저 좋고. 더 좋다. 에너지도 좋고, 뭐, 그러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빨리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한 번에 성공하면 당연히 좋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 이게 시행착오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젊으면 할수록 한 번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도전 많이 하고. 맞아요. 실패 많이 하고. 그게 경험으로 쌓이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성공 한 번 하면 되잖아. 그죠. 그치.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 수없이 넘어져도 한 번만 일어나면 어. 근데 넘어지다가 이제 또 못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긴 이거는 혹시 스타듀 밸리라는 게임 들어봤나? 스타듀 스타듀. 밸리? 많이 들어봤어요. 약간 농장 짓고 하는 게임인데 이런 건데 약간 바람의 나라가 생긴 것 같은데. 뭐 혼자 만드는 이거 정도의 퀄리티 이거 같긴 한데요. 바람의 나라가 생긴 근데 대박 여기 그 쇼츠가 나오네. 그럼 이거 한번 혼자서
4년간 만든 전설의 게임 미국의 에릭 바론.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시도했으나 스펙이 없었던 그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취업을 포기하고 게임 개발자를 꿈꾸며 게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아르바이트, 저녁엔 게임 개발을 하던 그는 이 시기 생활고에 시달려 하루 10,000원으로 밥을 해결했으며 옷 또한 의류 할인 창고에서 사입으며 버텼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몇 년간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게임이 실패한다면 이라는 불안감까지 그를 괴롭혔고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고 응원해주던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포기하지 않게 격려해 주었고 그는 하루 12시간씩 게임 개발에 몰두하며 4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4년간 시나리오, 그래픽, 심지어 음악까지 홀로 만든 게임. 그 게임은 농장 경영 게임 스타듀 밸리로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량 2천만 이상을 기록하며 1인 개발 게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4년간 만든 200만도 대단한 건데 2천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에 미친 거지. 여기 게임을 만드는 거. 방금 게임 하나가 16,000원이라네요? 그거 2천만이면 도대체 그거 얼마야? 그리고 이게 계산이 안 되네. 엄청나네. 그리고 막 무료로 업데이트를 한 것도 막 해주나봐.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걸 약간 선의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 게임 하나의 정성을 되게 맞아 생각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 장인 정신으로. 진짜. 하여튼 우리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